안녕하세요. 남편 때문에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 글을 써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6년이 되어가고 2살 딸아이가 있습니다. 딸아이 임신하고 지금까지 저는 일을 쉬고 있는 상태고요. 남편 혼자 벌이로 저희 세 식구 살아가는데 빠듯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적금도 매달 하고 있고 시댁 친정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의 용돈도 드리고도 조금 남으니까요. 저는 돈을 펑펑 쓰자는 주의가 아닙니다. 절대로 제 옷이나 액세서리 산지도 오래되었고 실제로 큰 관심이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짠돌이 같은 행동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많이 힘드네요. 적당히 좀 하자고 몇 번을 말을 해도 제가 잘못된 거래요. 아껴야 한다며 누가 잘못 있는지 여러분들의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남편은 연애 때부터 돈 쓰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더치페이 반반 같은 것이 아니라 저렴한 데이트를 원했고 굳이 제가 돈 쓰는 것에도 질색했거든요. 그냥 사치 부리지 말고 차곡차곡 모아서 노년에 놀러 다니자고 하면서요. 연애 때는 좀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계획적인 남자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 이후부터 참 안 맞더라고요. 제가 가소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 저축할 만큼 하거든요. 결혼 전에도 수입의 70%를 모아서 다 제가 혼수 마련해서 왔고요. 남편의 이러한 태도에는 가정사가 있긴 합니다. 연애 때는 몰랐는데 결혼 후에 남편의 어린 시절에 시댁이 힘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더욱 돈을 아껴 쓰는 것을 습관화했고 고액 지출이 있을 시엔 남편은 마치 제약을 저지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답답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한 남자이고 또 결혼이란 건 서로 맞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싶기에 참았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해도 너무 해요. 먼저 화장실에서 작은 일을 볼 때 화장지 2칸, 큰 거 볼 땐 5칸을 쓰랍니다. 하지만 이건 직접 확인하는 게 아니니 환기로 듣고 흘립니다. 그리고 집에 청소기가 있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쓰게 합니다. 다름 아닌 전기세 나간다고요? 평소에는 빗자루랑 수레바퀴로 청소하게 하는데 90년대도 아니고 몸이 너무 힘듭니다. 전기세 때문에 청소기까지 못 쓰게 할 정도면 아시겠죠? 불 조금이라도 켜면 난리가 나고 세탁기도 냉수로만 사용하라고 해요. 그리고 샴푸나 바디샤워 세정액을 사면 다른 공병에 따로 담아놓고 거기에 물을 부어서 사용해요. 거품 한 방울이 없어질 때까지 쓸 모양인 것 같은데 이렇다 보니 맹물에 샤워하는 기분입니다. 남편이 이토록 아끼다 보니 딸아이 옷이며 신발이든 지인들이 사준 거 제외하고 저희가 산 건 3개밖에 안 됩니다. 다 지인분들 아가들이 입었던 거 주셔서 그거를 입혀요. 물려받은 옷들이 아이들 것이 많아서 하도 남자 옷을 입고 다녔더니 사람들이 아들인 줄 알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비 많이 왔잖아요. 근데 제 우산이 어디에 찍혔는지 구멍이 났더라고요. 근데 괜찮다며 우산 사는 걸 말립니다.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다니기는 했는데 정말 우산만 보면 천불이 납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엄청나게 더웠잖아요. 에어컨을 못 틀게 합니다. 저 온종일 틀자는 거 아니에요. 너무 더워서 잠깐 하루에 2시간 정도? 이것마저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애가 온몸에 땀띠가 나고 몸을 벅벅 긁어대는데도 그래요. 그리고 정말 힘든 건 집에 먹을 게 없습니다. 김치가 전부예요. 남편이 된장찌개를 좋아하는데 된장 넣고 두부 넣고 그렇게 된장찌개를 끓여주는 게 매일 반찬입니다. 가끔가다 본인이 먹고 싶은 거 있을 땐 사오기는 하는데 딸이 맨날 된장만 먹으니 고기 맛도 모를 것 같네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면 무조건 공깃밥은 하나 시킵니다. 그걸로 나눠 먹고요. 공깃밥 1,000원이라고 아껴야 된다고요. 냉면 이런 건 꿈도 못 꿉니다. 이러니 외식을 해도 기분도 안 나고 잡치고 말아요. 또 가장 중요한 저희 딸아이 유치원, 아직 어려서 가려면 몇 년 후이기는 하나 안 보낸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저보고 기본적인 것만 알려주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보내면 그때 공부시키면 된다고 하고요. 아참 저희 아기 유모차도 안 사줬어요. 위험하대요. 사고 난다고요. 그리고 저 밖에 나가면 안고 다니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항상 안고 있을 수가 없는데 외출을 하면 유모차가 없으니 팔목이 정말 부서질 것 같더라고요. 보다 못한 저희 시아버지가 사주셨네요. 이것보다 더 많은데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남편 말대로 제가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까는 제가 과자 닭다리를 좋아하는데 사오라고 했더니 과자값이 너무 비싸졌다고 앞으로 먹지 말라고 하네요. 정말 이젠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말끝마다 돈 이야기 하는 거 너무 지겹습니다. 후기.
안녕하세요. 짠돌이 남편 때문에 힘들다고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댓글 중 그렇게 살면 숨막혀서 못 산다, 이혼하라는 반응도 참 많았는데요. 특히나 아이 유치원 이야기에서 같이 분노해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 이혼까지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편이랑 심각하게 이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글을 쓰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였을 거예요. 남편이랑 집에 가는 길에 정말 우연히 길에서 중학생 조카를 만났습니다. 친조카는 아니고요. 옛날에 제가 대학 갓 졸업하고 직장 다닐 때 친해진 언니가 있는데 편의상 A 언니라고 부를게요. 아무것도 모르는 갓 사회 초년생 시절에 A 언니가 사수였는데 참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졌었거든요. 그 조카도 저를 이모하고 잘 따라요. 서로 대소사도 챙길 정도고요. 특히 제가 임신했을 때 조산기가 있어서 위험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연락이 안 되었거든요. 그때 언니가 달려와서 정말 큰 도움을 주었고 택시비며 병원비며 그날 다 언니가 냈습니다. 남편도 잘 아는 사실이고요. 조카가 길을 가길래 제가 물었죠. 어디 가느냐고. 근데 조카가 사실 아침부터 끙끙 앓다가 병원에서 약 받고 집에 가는 길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딱 봐도 조카 안색도 안 좋아 보이고 아파 보이길래 제가 억지로 죽집에 끌고 갔습니다. 만났던 시간이라면 A 언니는 집에 없을 시간이었죠. 그래서 제가 밥 한 끼는 먹여서 집에 보내야겠더라고요. 조카는 싫다고 했지만 A 언니가 워낙 바쁘길래 뭐 잘 챙겨 먹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죽집에 갔습니다. 근데 죽집에 가면서 남편 표정이 그때부터 안 좋아지더라고요. 처음엔 뭔가 싶었죠. 이 사람도 어디 아픈가 싶기도 하고 조카가 먹는 둥 마는 둥 하길래 제가 먹어야 낫는다면서 한 숟갈이라도 더 먹였습니다. 그리고 전복죽 하나 더 사서 조카 손에 쥐어줬죠. 뭐 남편이 워낙 짠돌이니 기분 상해할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이 언니한테 참 많은 걸 받았거든요. 저희 아이 옷이며 신발 새 거라는 것도 다 이 언니한테 받은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 밥도 정말 잘 사주는 언니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제가 당시에 지갑이 없어서 남편 보고 계산하라고 시켰는데 멀뚱멀뚱 서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조카 보고 더치페이 하자고 말하더군요. 전 순간 제 남편이지만 이 사람이 미친놈인가 싶었습니다. 진짜 너무 창피하고 당황해서 남편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안 듣는 자리에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면서 당장 카드 꺼내서 결제하라고 했네요. 정이 정말 확 떨어지면서 먹은 것까지 토가 쏠리더군요. 조카가 당황했지만 제가 그냥 네 이모부가 장난이 저렇게 짓궂다면서 웃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셋이 죽집에 나오고 조심히 들어가라고 말하는데 남편이 조카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남편이 조카에게 용돈을 주려고 하느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조카 휴대전화기를 들고 뭘 찍고 그냥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뭔가 싶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A 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A 언니가 다짜고짜 저한테 쌍욕을 퍼붓길래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A 언니가 화날만 했더라고요. 당시 남편이 조카를 따로 불러낸 이유는 용돈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조카 휴대전화기에 자기 계좌번호를 찍었더라고요. 더치페이 하자고요. 도저히 A 언니한테 전화로 설득되지 않아서 직접 집에 찾아갔습니다. 알고 보니 조카가 집에 돌아와서 펑펑 울었다고 하네요. 자기가 죽 사달란 것도 아니었는데 더치페이 하자고 해서 억울했다고. 차마 어른이라 싫은 티도 못 내고 집에 돌아온 언니한테 하소연을 한 거라고요. 너무너무 미안해서 조카 용돈을 지어주고 제대로 사과했습니다. A 언니한테도 미안하다, 남편 똑바로 교육하겠다 했고요. 그 뒤로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나서 시댁에 있는 남편 뺨을 그대로 내리쳤습니다. 시부모님 보는 앞에서요. 갑자기 뺨 맞은 남편은 놀래고 시부모님 뭐하는 짓이냐 화를 내셨죠.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그 자리에서 다 털어놨습니다. 정말 불만이었던 거 다 말했습니다. 상황도 다 설명을 하고요. 짠돌이 놈 때문에 친한 언니한테 낚아끼고 당하고 왔다고 우리의 유치원도 보내지 말자고 하는 놈이라고. 아이 태어나고 필요한 게 생기는 것이 당연한데 그때마다 날 벌레 보는 듯 과소비하는 사람 취급했다고요. 이 새끼가 사람 새끼냐면서 아무리 경제관념이 짠돌이어도 사람이 돈 쓸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다고. 친조카 같은 아이한테 단돈 1, 2만원 쓰는 게 그리 아까우냐고 강아지냐면서 퍼부었습니다.
상황 두고 시어머니는 울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고 시아버지는 자기가 다 못나서 그런 거니 용서해 달라고 하네요.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내가 내 돈 받겠다는 게 뭐가 큰 잘못이냐고 너는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돈 아까운 줄 모른다네요. 자기도 비싸서 못 사먹는 죽을 남의 애한테 떡하니 사주고 저보고 재벌이냐고 하는데 정말 말이 안 통해서 그냥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시부모님은 참으로 좋으세요. 잘 맞고요. 사실 남편과 트러블이 있을 때 시부모님이 지혜를 많이 주시기도 하셨고 저희 없이 살 때마다 소소한 거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댁하고도 큰 트러블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불만이 있는 것도 시부모님 보고 참았고요. 근데 이러한 몰상식한 남편의 태도 더는 못 참겠습니다. 그냥 짠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 어른 구분 못하고 자기 돈 받아내려고 하는 거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릴 때도 소풍 참가비 내는 거 아까워서 혼자만 소풍 안 갔다던 남편.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시댁 사정이 많이 안 좋았구나 하고 딱하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제 딸이 그렇게 살고 아무 경험도 못 해볼까봐 너무 무섭네요. 아이랑 물놀이도 하고 어디 아쿠아리움이라도 가자고 하면 커서 아무것도 기억 못할 텐데 뭐하러 나가서 돈 쓰냐며 집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착하신 시부모님 마음에 대못 박는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남편이 짠돌이라서 이혼한 사실이 밝혀지는 게 창피하기도 하지만 정말 저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구질구질 미련스럽게 그만 살고 싶어요. 기본은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돈 안 쓰고 제 몸으로 때우는 그런 삶 말고 적당하게 돈 쓰면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맨날 남편이 주는 10,000원 가지고 주말에 장 뭐 볼까 어떤 걸 사야 하나 고민하는 거 그만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남편의 외도라면 이렇게 창피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하지만 저처럼 답답함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헤어지겠습니다. 큰 용기 내게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며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글 읽는 내내 내 얼굴이 정말 화끈화끈 정말 수치스럽고 저런 걸 남편이라고 어찌 데리고 살려고 그러나 싶은 게 답답하고 화나고 그래요. 시부모님은 당신 자식 꼬락서니를 잘 알기 때문에 글쓴이한테 납작 엎드리는 것일 뿐 다른 이유 없어요. 저런 거랑 애 낳아서 키우면 너무 끔찍하네요. 댓글이 그러다가 애 성격 버려요. 님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이 어떤 줄 아세요? 집에서 매일 먹던 것만 먹으니 밖에서 조금이라도 특별한 음식 먹으면 배려 없이 맛난 것만 쏙쏙 골라 먹고 치킨에 닭다리, 케이크 위 과일, 즉덕에 삶은 달걀 지금 아니면 언제 또 이런 음식 먹을지 모르니 배가 터지게 우겨 넣다가 배탈이 나고 남이 좋은 옷 입고 오면 박탈감에 시샘만 하고 심하면 도벽까지 생겨요. 님이야 님 스스로 발등 찍은 거지만 애는 무슨 죄인가요? 헤어지는 결정 잘하시는 겁니다. 댓글 3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20,000원짜리를 어린애랑 더치페이 하자는 게 그것도 자기 와이프의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의 아들인데 실제 상황이면 이걸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이혼이 답입니다. 인생 구제하고 싶으시면 이혼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혼자 술 한잔하며 이렇게 글을 남겨보고 조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29 결혼 1년차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남편은 위로 2살 터울 누나가 있고 시집은 아직 안 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견례하고 파혼을 했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임신 준비 중이고 맞벌이고요. 전 연애 시절부터 시누이를 싫어했습니다. 연애 때 남편이 누나를 소개해주겠다며 자리를 마련했는데 대뜸 저를 보자마자 담배 피우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땐 흡연했기에 피운다고 했더니 자기는 솔직히 담배 피우는 여자 너무 싫다고 내 동생이 그런 여자 안 만나길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피우는데요 했더니 남자랑 여자랑 같냐고 하길래 속으로 뭐 이런 신종 정신병자가 있나 했습니다. 지금은 임신 준비 중이라 담배 끊은 상태이고 끊은 지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무튼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데이트하고 있으면 남편한테 전화 10통은 기본으로 하고 사사건건 간섭하려고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저한테 흡연 안 좋은 거 이유가 적힌 기사를 스크랩해서 보내기도 하고 저희가 어디 좋은 곳에서 데이트하고 있다고 하면 같이 놀자고 해서 거절한다고 많이 난감했고요. 결혼 초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식사하는데 시누이가 옆에서 한마디씩 사람을 건드리더라고요. 시누이 말투가 좀 쏘는 말투라서 처음에는 싸우자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모두에게 다 그러는 거 보고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제가 SNS를 전혀 하지 않거든요.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 페북 등등 아무것도 안 해요. 카카오톡은 하지만 프로필 사진도 없습니다. 이유는 안 친한 사람이 내 사진을 보는 것도 별로고 일적으로 아는 분들이 보는 것도 별로라서요. 여태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아무튼 식사 후 시부모님과 시누이, 나 이렇게 넷이서 거실에 앉아있고 신랑은 화장실 가고 없었죠. 제가 카톡을 하니까 시누이가 옆에 와서 비아냥거리더군요. 그래도 카톡은 하네? 네, 카톡은 하죠. 근데 왜 푸사는 기본이야? 결혼사진 그런 거 안 해? 남편이 창피해? 거래처분들이나 일로 아는 분들이 보는 거 싫어요. 뭐 숨겨야 되는 거 있는 건 아니고 떳떳하면 뭐 어떤 사진을 올려도 나만 당당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계속 피식피식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시누이한테 생각해서 말하라고 경고를 하더군요.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는 말 조심해야 하는 거야. 농담이라도 말 막 하지 마라.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던 시누. 신랑이 옆에 오니까 시누이가 신랑한테 내 메일 주소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구글링 해보겠다고 하네요. 그걸 왜 하냐니까 아니 대체 몇십 년 넘게 살면서 SNS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게 말이냐고. 메일 주소 같은 거는 오랫동안 쓰니까 구글링 하면 옛날에 무슨 글 쓰고 그런 거 다 나온다고 한번 찾아보자면서 웃으면서 말하대요. 남편이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집에 가라고 하니까 빈정거리면서 왜? 과거 있는 거 아냐? 우리 올케? 하하하 웃으며 비꼬면서 말하더군요. 저 정말 끝까지 참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빙그레 웃으면서 전 형님처럼 뭐 숨기고 살아야 될 비밀 없는데요? 해버렸습니다. 분위기 싸해지고 시누이가 나한테 악다구니를 쓰더군요. 시아버지가 저한테 사과하고 먼저 가라고 하시대요. 시어머니는 시누이 말리고 전 남편이랑 나왔습니다. 남편도 나한테 사과를 했고요. 그런데 나도 좀 과했나 생각하던 찰나 시어머니 문자 보고 그런 생각이 싹 없어졌습니다. 전 비교적 시부모님과 사이가 좋았거든요. 두 분 다 멋지셨고 트러블 없이 잘 지내는 편이었죠. 근데 시어머니 문자는 처음에는 사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내 말이 너무 심했다고 하시네요. 정확히는 내가 시누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태 지냈는지 몰랐다고 하시며 뭐 대충 실망했다 그런 말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한테는 지울 수 없는 상처인데 그렇게 말해서 시누이가 아주 힘들어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윗사람한테 먼저 손 내밀어서 하회할 순 없겠느냐고 부탁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문자 받고 남편한테 보여줬고 남편도 당황했죠. 남편한테 내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형님이 먼저 시작을 했고 눈눈 이이한 것 뿐인데 왜 내가 먼저 사과하느냐. 난 사과할 마음이 없다. 혹시라도 시누이가 사과한다면 사과 받아줄 의향은 있으나 내가 먼저 할 마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시어머니한테도 좀 섭섭하고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 생각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흐지부지 시간이 흘렀고 서로 사과하지는 않았지만 다시 시댁에서 몇 번 만난 후에 또 연락이 와서 간섭질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원래부터 싫었던 시누이인데 계속 저런 식으로 무개념에 간섭까지 하니 더 싫었죠. 제가 남편한테 그랬습니다. 너 나랑 결혼 생활 이어갈 거면 너희 누나 지금 하는 꼬락서니 받아주지 마라. 계속 받아줄 거면 그거 이해하는 여자 알아보고 난 안녕이다 이랬더니 그때는 남편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렇게 더 시간이 흐르고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누나한테 전화 왔는데 자기 혼자 살기 외로우니 저희랑 같이 살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거 듣고 어이가 없어서 지금 장난하냐고. 내가 시부모님은 모셔도 시누이는 못 모시고 살겠다고 하니 아직 애도 없고 하니까 같이 사는 게 재밌을 것 같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대화한 거 기억나는 대로 써볼게요. 재미? 너 나랑 이혼하고 싶냐? 너 무슨 말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냐? 누나 애기만 나오면 화내고 왜 그러냐 진짜? 지금 뻘소리가 판을 치는데 화 안 나게 생겼어? 너희 누나가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리고 내 동생이 우리 보고 같이 살자 하면 넌 좋냐? 난 상관없는데? 난 상관 있으니까 너희 누나 말고 우리 동생이랑 같이 살자 그럼. 장난하냐?
누나랑 같이 살고 싶니? 그럼 너희 둘이 살아, 나 빼고. 진정하고 얘기하자. 젊은 사람들끼리 같이 살면 재밌고 좋잖아. 진정이고 나발이고 둘이 살라고. 젠장 진짜 욕 나오네 진짜. 너 나가라. 집 4명이고 우리 집에서 해준 거니까 너 옷 다 싸서 나가. 나 너희 누나 때문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으니까 나가. 너 말 다 했냐? 더 하면 욕밖에 나오지 않는데 더 해줘? 말 그따위로밖에 못하냐? 조곤조곤 씹어서 담가버리기 전에 나가. 다시 생각해도 열받네요. 자기 누나 때문에 그동안 열받아 있던 거 옆에서 뻔히 봐왔으면서 저렇게 말하다니 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격이 누가 뭐같이 하면 더 뭐같이 하는 성격이라 말 예쁘게 잘 못해요. 열도 너무 받았었고 그동안 밥 차려주면 제 밥그릇 싱크대에 넣는 것도 못하는 시누이 생각하니 더 열이 받았고 진짜 지긋지긋해서 끝내고 싶었습니다. 결국 남편도 나갔고 이혼할 생각입니다. 그래야 이 지옥이 끝나겠죠? 둘이 좋으면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이렇게 남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치네요. 어디 말하기도 창피해서 여기다가 하소연을 해봅니다. 후기. 글 더 안 쓰려고 하다가 댓글에 후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시간 내서 진심 어린 조언해주신 분들께 고맙기도 해서 몇 자 적어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협의 이혼을 신청을 했고 대략 한 달 정도 조정기간을 받았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애가 없어서 이혼 과정이 길진 않네요. 남편과 싸운 다음날 전 바로 친정에 모든 사실을 알렸고 저희 엄마는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느냐며 바로 갈라서라고 하셨고 아빠도 기막혀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길래 독립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자기 형제자매와 같이 살자는 이야기가 나오냐고 기겁을 하셨습니다. 아빠가 시아버님과 남편에게 연락해 세 분이서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엄마도 가겠다는 거 아빠가 말렸고 저도 오지 말라기에 안 갔습니다. 아빠에게 전해들은 내용으로는 시아버님은 시누이 감싸고 돌기 바쁘시고 남편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왜 누나가 같이 살자고 하는 게 이혼 사유인지 모르겠다길래 저희 아빠가 그럼 이참에 양가 돈 반반해서 집 얻어서 온 식구 다 같이 살자고 했더니 입 닥치고 있더랍니다. 시아버님은 시누이가 가족이라서 그런 거니 이해해달라고 차윤을 끊을 순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댔고 그 말씀에 저희 아빠가 사돈댁 가족 사이에는 관심이 없으나 저희 딸과 사위는 부부지간 가정을 이뤘는데 어떻게 가정을 파탄내려고 가족을 개입시키느냐고 하니 시아버님도 입 닫으셨답니다. 시누이가 같이 살자는 한마디에 일이 이렇게 커진 건 아니에요. 일전에 말씀드렸던 구글링 에피소드 말고도 사사건건 간섭하고 힘들게 하는 거 꾹꾹 눌러 참아왔던 거 한 번에 터트리니 이거 뭐 핵폭탄급이 됐네요. 이전까지 남편과만 얘기를 했지 친정에 알린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도 엄마 아빠 걱정하시고 슬퍼하실까봐 열받는 일 있어도 꾹꾹 참았는데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서 친정에도 알리게 되었네요. 제가 아빠 닮아서 추진력이 좀 좋거든요. 바로 남편 거 짐 다 싸서 짐 붙여서 보내버렸습니다. 시댁 주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시누이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너 때문에 결혼 파탄 난 거 좀 느껴보라고요. 그 짐에 시누이가 결혼 선물이라고 디올 카드 지갑 준 것도 가위로 다 찢어서 함께 보냈습니다. 디올 카드 받을 때에도 얼마나 생색내면서 주던지 이런 신우 없다는 둥 디올이 뭔지 아냐는 둥 가서로서 별 반응은 안 했습니다. 적어도 시누이보다는 명품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렇다고 명품에 연연해 하거나 자랑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또 시누이한테 제가 선물해둔 지방식백, 샤넬 시계, 보테가 지갑 다 달라고 카톡을 보내니 일식을 하더군요. 애초에 돌려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어떻게 나온지 보려고 찔러본 건데 이럴 땐 기대에 못 미쳐주네요. 저 같으면 똑같이 다 망가뜨려서 착불로 보냈을 텐데 말이죠. 물건이 탐나긴 했는지 뭔지 성격 보여줬으면 제대로 재밌었을 텐데요. 남편이 톡으로 너 진짜 이혼할 거지? 진짜 할 거지? 이러길래 너 안 닥칠 거지? 진짜 안 닥칠 거지? 라고 보냈네요. 끝까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남편인 것 같아서 이혼을 통해 인생이 뭔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돈 관리 각자 해서 뭐 재산 나눌 것도 없었고 헤어지려고 마음 먹으니 결혼할 때보다 절차가 더 간소했습니다. 지차 바꾼다고 제가 1,400만원 빌려준 거 오늘 받았고요. 처음에는 내년 2월까지 준다길래 그때까지 2년 이어지는 거 소름 끼친다고 협의 이혼 물리고 이혼 소송으로 간다고 하니
대출받아서 보냈더라고요. 이번에 이혼하게 되면서 느낀 건데 남자 여자 좋다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결혼하지 마시고 집구석을 보세요. 상놈의 집구석인지 아닌지 꼭 보세요. 한번 실패해본 자의 조언이니 아니 꼽게 듣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만 좋다고 행복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느낍니다. 막상 이혼이라는 카드를 꺼내니 시누이 전화 한 통도 없고 얼굴 한번 안 비추면서 깨갱하네요. 또 진상 부리면 마지막 피날레로 멋지게 개싸움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감사했습니다. 댓글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대단하시네요. 아버님 댁에 정중하게 할 말 다 하셔서 너무 속 시원합니다. 남편분은 집 있는 자의 여유로움을 모르시나 봐요. 집 없이 살아봐야 누나 때문에 다 망쳤다고 나중에는 원망은 하긴 할란지 모르겠네요. 남편분이 잘했으면 이 사단은 안 났을 텐데 아직도 전 남편분을 설마 진짜 이혼하겠어? 이걸로?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을 듯요. 와, 속 시원하네요. 친정 엄마 아빠도 너무 속 시원하네요. 여유가 있는 집인 듯도 싶고 부럽습니다. 우리 친정은 좋으시긴 한데 심리가 남자가 바람 펴도 참아라, 네가 참아라 마인드시거든요. 아무튼 바로 이혼 추진력 부럽습니다. 댓글이 콩 심은데 콩나듯 저 시아버지 대응하는 행태를 보아하니 남편 넌 어디서 누나와 살면 뭐 어떠냐는 개념을 물려받은 건지 알겠네요. 근본 없는 집구석 초장의 아이였고 젊을 때 결단 잘 내리셨습니다. 부부간 정이 깊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솔직히 저런 상식 리스한 개념이면 있던 정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화가 가라앉으면 여러모로 씁쓸하거나 울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악연 잘 끊어내셨다는 것에 위안을 받으세요. 제 친구는 지금 협의 이혼이 안 돼서 골머리인데 님은 홀가분하게 매듭 잘 지으시고 마음 잘 추스리세요. 빠른 결정 축하드리고 친정 아버님 강단 너무 멋지십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